같은 금액을 3년을 내든 5년을 내든 해서 1억을 만드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로 보면 한 달에 155만 원만 안 쓰고 정기 적금을 넣고 5년 붙잡고 버티면은 5년 후에 1억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155만 원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60개월을 넣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꼭 얘기하는 게 1억 모으기 저축은 여러분 증액 저축으로 하셔야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더 저축하는 그렇죠. 금액을 늘려야 돼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해서 부담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31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매년 딱 10%만 증액을 하는 거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지희입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지만 소비는 못 참겠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아주 혼쭐을 내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 모시고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돈어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 정말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데 김경필이라고 합니다. 뭐 일명 돈줄남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돈으로 혼쭐 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듣는 분들이 혼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줄남이 됐는데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쏟아낼 생각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전에 우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돈줄남님을 만나고 나서 네. 바로 생활 습관을 몇 가지를 바꿨더니 그 다음 달에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와.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채널 고정하시면서 팁을 잘 알아가시면 절반으로 네. 줄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네. 절반으로 줄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복귀가 됐나요? 복귀는 안 됐습니다. 복귀는 그러면 안 이건 됐어요. 굉장히 괜찮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얼마나 허투루 돈을 많이 쓰고 있었는지 네. 다시 한번 반성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 같이 뜨겁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머니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네. 그 분야에 이제 길을 개척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자산 형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조언하시는지. 글쎄요,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예전에 뭐 그런 광고도 있었지만 부자 되세요. 네. 이런 광고도 있었지만 그 부자라는 건 누구나 뭐 다 꿈꾸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사실 뭐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장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이게 무슨 어떤 대단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주변이라든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직장인 5명 중에 1명 정도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8대2.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했지만은 네.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재벌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도 8대2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20% 안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80% 안에 들어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네.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부자는 어떤 딱 한 번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어떤 딱 결정을 한번 잘하면 부자로 되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거냐 아니면 좀 비범한 부자가 될 거냐 아니면 평범한 그냥 일반 직장인이 될 거냐의 차이는 사실은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시켜주는 거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깝고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가 뭐 운동법을 몰라서 PT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배운다기보다는 그 반복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없이 계속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자꾸 까먹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작심삼일이 문제다라고 하면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게 힘들다면 자꾸 잊어버린다면 저희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지희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작심삼일을 한 100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나 성당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신부님이나 목사님 얘기하는 얘기 뭐 사실 지난주에 한 얘기나 뭐 그 전주에 한 얘기나 비슷한데 계속 들으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김경필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딱 1억만 모아라. 네, 맞습니다. 1억을 모아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쓰신 책 제목도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1억이 왜 중요한가요? 그 이제 제가 그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이 네. 넘사벽에 엄청난 연봉을 받는 회사에 강의를 갔더니 네.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연봉이 좀 높으니까 1억 만들기보다는 2억 만들기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1억 만들기로 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는 연봉이 다른 데보다 거의 2배인데 2억 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1억 만들기를 하되 그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공기가 비행을 하려면 상공 1만 미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상공 1만 미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빨리 달리는 것 같아도 그게 300km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km밖에는 지상에서는 속도가 안 나는데 1만 미터로 일단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아주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써도 800km에서 1000km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최소 시드머니에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연봉이 2배다 그러면 딴 사람이 5년, 6년에 1억 만들 걸 2년, 3년에 만들면 되는 거지. 2억 만들기, 3억 만들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2억, 3억을 1억 만들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그게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왜냐하면 1억을 만들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위험 성향의 투자보다는 네. 따박따박 돈을 모아서 1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800km, 1000km 정도의 속도가 나야 되니까 그때는 좀 분산 투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1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억을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맨날 쓰는 용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까먹는데 시드머니라는 거는 종잣돈, 씨앗돈이란 뜻입니다. 네. 그 씨앗을 심어봐야 그 1억이 나중에 10억이 될지 아니면 2억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사과를 쪼개보면 아는데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심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억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훨훨 비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억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작하는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1억을 모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직장인이 5년간 1억을 모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로드맵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은 뭐 많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거 뭐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기업 뭐 얼마를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숫자는 또 기억을 못 하시죠.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서 뭐 예적금 이자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뭐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금액을 3년을 내든 5년을 내든 해서 1억을 만드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로 보면 한 달에 155만 원만 안 쓰고 정기적금을 넣고 5년 붙잡고 버티면은 5년 후에 1억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155만 원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60개월을 넣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성장 발전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꼭 얘기하는 게 1억 모으기 저축은 여러분 증액 저축으로 하셔야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더 저축하는 그렇죠. 금액을 늘려야 되는 한마디로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해서 부담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155만 원 5년 해라 그러면 이건 현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안 해버리시는데 네. 131만 원을 하셔라 이거야. 131만 원도 물론 굉장히 힘든 건데 131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매년 딱 10%만 증액을 하는 거야. 그럼 13만 원이죠. 네. 근데 13만 원이라는 금액 어때요? 여러분 들어봤을 때 내가 1년 동안을 131만 원 저축했던 사람이면
그 사이에 저축의 어떤 근력이 딱 붙었을 그렇죠. 텐데 13만 원? 그거 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또 급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좋다. 그럼 13만 원 다. 네. 그 다음에 또 딱 13만 원만 또 증액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5년을 딱 가면은 요것도 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155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5년을 하면 네. 이것도 1억이 되기는 하지만 점점 저축률이 떨어지죠. 왜냐면 첫 해에 155를 하고 그 다음에도 또 155를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월급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 155를 한다는 건 뭔가 저축에 근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증액을 한다는 건 근력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31만 원으로 13만 원씩 증액해서 5년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달성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직 네. 여러분 시작도 안 했지만 여러분 앞에 딱 131만 원을 저축해가지고 매년 13만 원 증액해서 5년에 딱 1억 만든 청년이 앞에 있다. 이 청년은 어떤 성격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끈기 있고. 그죠? 끈기 네, 있고. 네. 어떻게 이 친구는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심하게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거리 말고 성실할 것 멀죠. 같아요. 네, 성실할 네.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집에 가보면은 어제 먹은 컵라면 막 나뒹굴고 있거나 이러진 않고 뭐 방 정리가 좀 깔끔할 것 같죠. 설거지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설거지가 다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 모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1억을 모아봐라라는 건데 이게 또 소득별로 적정 금액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131만 원에서 좀 더 네네네. 증액을 해라라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대기업 사원이라 돈을 내가 지금 좀 많이 벌어. 그러면은 소득의 몇 % 정도를 저축을 해서 1억을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이 이야기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픈데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사실 이 얘기하면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은 20%의 사람만 이루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함이 주는 편안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80% 안에 있으면 돼요. 뭐 남들 뭐 다 이렇게 하던데 편안하죠. 그런데 내가 비범한 미래를 꿈꾸는 분이라면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대와 30대의 직장인들이 버는 소득은 네. 40에서 50%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게 왜 자기 돈이 누구 아니냐면 돈이죠? 자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선배님들은 보면 그래도 저분이 소득도 나보다 높지만 뭐 쓰는 돈도 많은 그래도 저분은 앞으로 돈 벌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분은 가보면 뭐 아파트라도 한 채 있고 뭐 예금해 놓은 것도 있고 자산이 있죠. 그분의 근로소득이 사라지더라도 기댈 곳이 있잖아. 근데 20대, 30대는 뭐 젊음은 있는데 앞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지만 네. 자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월소득의 왜 절반이 내 거가 아니냐면 이 월급이라는 게 굉장히 유한한 거예요. 딱 400번 받으면 끝나. 그것도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300번 받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나 지금 한 60번 받았다. 5년. 그러면 이제 240번 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얼마 안 남았네. 이달에 월급 들어왔어. 와 너무 좋다. 오늘 월급 날이야. 근데 자 239번으로 줄었어 이제. 요렇게 가요. 요렇게 생각을 하면 아 이 돈이라는 게 결국은 5년 후에나 10년 후에 나랑 좀 쉐어가 돼야 되는구나. 요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온 돈이다. 약간 이렇게 빌려온 생각을 거죠.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돈도 있지만 이 안에는 나한테 주어지면 안 되는 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억 모으기를 얘기하면 모으기는 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축은 원금 싸움입니다. 이자율은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요즘 최근에 뭐 이자율이 뭐 3%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럼 뭐 3% 이상일 땐 이자가 많이 나오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나 2.5%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원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은 최근에 S&P 500 지수에 뭐 최근에는 뭐 조정이 좀 있었지만 지난 3년간의 수익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 1월 1일 날까지 딱 3년을 보면은 33.7%예요, 수익률이. 네. 그러면 요즘 은행의 이자율이 2.2%인데 3%안 되죠. 3년 동안 33.7이면 그냥 11%잖아. 11% 1년에. 네. 엄청난 거지. 네. 야, 근데 이건 아니다. S&P 500에다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줄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33.7%는
허구입니다. 허구. 그 수익률은 어떤 누구도 먹지 못하는 수익률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22년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1억 원을 S&P 500에다 넣어놓고 네. 3년 동안 꾹 참고 2025년 1월 1일 날 찾으면 이제 그게 33.7% 네. 원금 1억 빼고도 3,370만 원이 생기는 거죠. 네. 맞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2022년 1월 1일 날 의미 있는 돈을 거기다 확 박아놓고 3년 동안 붙잡고 버티고 뭐 비밀번호 까먹었나? 뭐 이거 내가 좀 매매를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아, 이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1억 정도는 뭐 내 통장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면은 뭐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미국 주식 산 걸 까먹었다. 아니면은 구속이 돼가지고 뭐 감옥에 갔다. 뭐 네. 이러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넣었다가 불안해서 좀 50 뺐다가 네. 다시 또 100만 원 넣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33.7% 여러분 역사상 지난 3년간 S&P 500 지수가 보여줬던 수익률이 앞으로 똑같이 나올 거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 하더라도 33.7%는 적립식 투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30대 이하 직장인들이 미국 주식에 넣는 평균 저축 금액이 모 증권사가 얼마 전에 계좌 통계를 통해서 발표한 게 네. 1000에서 1500이에요. 그러면 1000에서 1500 집어넣고 그것도 매달 적립식으로 그런 식으로 넣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장이 좋다고 해도 그게 적금 넣은 거보다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3년 전에 비해서는 좋지만 그게 무슨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대단한 수익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너무 과몰입하는 분들 있죠, 주변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냥 입만 열면 나한테 와갖고 맨날 뭐 엔비디아가 어떻고 알테오젠이 어떻고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고 뭐 테슬라가 어떻고 진짜 너무 과몰입하는 친구. 네. 그래서 그걸 내가 들어갔으면 지금 얼마 벌었는데 막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신 분들.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과몰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은 자기 일터에서 생업에서 자기 일에서 뭔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 일을 제대로 허투루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과몰입을 왜냐하면 이게 또 투자해봐서 다 알지만 이게 은근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맞아요. 정신적인 그 심력 소모 뭐 이런 가끔 것들. 밤에 깰 때 있잖아. 가끔 밤에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와서 자야 되잖아. 내일을 위해서. 일어난 김에 잠깐만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코인 한번 볼까? 이거 이러다 보면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최근 뭐 방송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테크는 3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3가지. 네. 그 3가지가 뭐냐면 소득, 시간, 수익률 이것이 곱해지는 거거든요. 소득, 시간, 수익률. 근데 소득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에 딱 출근해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영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커리어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수익률인데 앞에 2개는 그냥 내팽개치고 수익률만 본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죠.